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루는 기본 단위인 변수와 자료형을 배워보겠습니다. 변수명 작성 규칙과 다양한 자료형의 종류, 숫자형, 문자열형, 부울형과 같은 기본 타입을 살펴보고 자료형 변환과 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까지 익힙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면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변환하며 활용하는 기본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6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1번 변수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과 변수명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2번 숫자형에서는 정수, 실수 등 다양한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3번 문자열형에서는 문자열 생성과 문자열의 대표적인 연산인 결합, 반복, 인덱싱, 슬라이싱을 실습하겠습니다. 다음 4번 부울형에서는 참과 거짓을 표현하고 조건식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5번 형변환에서는 서로 다른 자료형 간 변환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표준 입력에서는 input 함수를 활용해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1번 변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 이름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변수에 저장된 값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고 정수, 실수, 문자열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변수명을 정하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명에는 영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코어 1은 가능하지만 1 스코어는 불가능합니다. 한글 변수명도 사용할 수 있지만 협업이나 다양한 개발 도구와의 호환성을 위해 영문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수문자나 이모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언더바, 언더스코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true, false, if, for, while, class, def와 같은 예약어, 키워드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코어와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코어는 전혀 다른 변수입니다. sum, max, min처럼 파이썬 내장 함수의 이름을 변수명으로 쓰면 해당 함수를 가려서 오류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변수명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권장 표기법은 변수와 함수명은 스네이크 케이스처럼 각 단어를 언더바로 연결을 하고 소문자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상수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쓰고 각 단어를 마찬가지로 언더바로 연결합니다. 클래스의 이름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각 단어를 연결할 때 이어지는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방식, 다시 말해 파스칼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제 자료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자료형은 크게 단일값 타입과 컬렉션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값 타입에는 정수, 실수, 문자열, 부울형이 있고 컬렉션 타입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형들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예시가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마이스코어는 권장되는 변수명입니다.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했죠. 두 번째 변수명은 가능은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는 클래스의 이름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내장 함수의 이름을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변수명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류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점수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명 사용 가능하지만 한글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의 숫자형, 넘버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숫자형은 말 그대로 숫자 값을 표현하는 자료형으로 크게 정수형과 실수형 그리고 복소수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형과 실수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형입니다.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정수의 크기에 제한이 없어서 아주 큰 수를 다룰 때도 자동으로 메모리를 확장해 줍니다. 정수는 우리가 평소 쓰는 10진수뿐만 아니라 2진수, 8진수, 16진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진수는 숫자 옆에 0, B를 붙입니다. 8진수는 0, 5를, 16진수는 0, X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A는 10, B는 마이너스 7이고 F라고 하는 변수에는 0, B로 접두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1010은 10진수로 10이 됩니다. 그 다음 G에 저장되어 있는 값인 0, 5, 1, 2는 8진수로 1, 2이기 때문에 10진수로는 여전히 10이 됩니다. 마지막 H에 저장되어 있는 값인 0xA는 16진수 A이기 때문에 16진수 A는 10진수로 10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모두 같은 정수값 10이지만 표현 방식만 다릅니다. 다음은 실수형입니다.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나타내며 컴퓨터 내부에서는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또한 지수표기법을 사용해 아주 크거나 작은 수를 간단히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라는 변수에 3.14, Q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0.1, X, Y, Z라는 변수에는 지수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수표기를 나타내는 문자는 소문자 E 또는 대문자 E입니다. 영어의 exponent의 첫 자를 의미하는 거죠. X에 저장된 1.5 곱하기 10의 3승의 값은 1500.0입니다. 1500이 아니고 실수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1500.0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Y에 저장된 값인 2.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은 실제 0.025가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3.5 곱하기 10의 00이라고 되어 있지만 10의 0승이라고 해석을 해서 3.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수형은 연산할 때 부동소수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1 더하기 0.2를 계산하면 수학적으로는 0.3이 되지만 실제로 0.3000004와 같이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숫자, 크기가 제한이 없고 다양한 진법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 지수 표기가 가능하고 부동 소수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정수형은 int라는 이름으로, 실수형은 float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파이썬의 문자열,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 단어, 문장을 표현하는 자료형으로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감싸서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s1이라는 변수에 hello라는 문자열, s2라는 변수에 python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hello는 이중 따옴표를, python은 호 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구성했습니다. 문자열 연산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결합 연산입니다. concatenation이라고 하죠. 플러스 연산자로 문자열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s1 플러스 s2를 하게 되면 hello라는 문자열과 python이라는 문자열이 결합이 돼서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반복 연산입니다. 문자열 뒤에 또는 문자열 앞에 정수와 곱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해당 문자열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repetition을 번역을 하면 반복이 되겠죠. 곱하기 연산자로 문자열을 반복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high라고 하는 문자열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high라는 문자열이 3번 반복이 됩니다. hello라는 문자열을 3번 반복하게 되면 hello, hello, hello가 출력이 되겠죠. 다음 연산은 인덱싱입니다. 문자열의 특정 문자에 접근할 때는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인덱스는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정수입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며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서 S1이라는 문자열에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는 H가 됩니다. 앞에서부터 0번, 1번, 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덱스가 부여가 됩니다.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세는데 뒤에서부터 -1, -2와 같은 형태로 카운트가 됩니다. S2의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는 n이 되겠죠. 다음은 네 번째로 슬라이싱 연산입니다. 문자열의 일부를 잘라낼 때는 스타트, 스탑, 스텝 값을 줘서 하이픈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탑 인덱스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예제를 살펴보면 먼저 S1의 1번 인덱스부터 4번 인덱스 이전까지 4번 인덱스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곧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의 문자를 추출하게 됩니다. S1의 1번 인덱스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해서 ELL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드에서는 비어있는 숫자, 이 숫자 부분이 비어있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여기 세 번째가 스텝을 나타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2씩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처음 P라는 값과 그 다음에 이 0번 인덱스에 2를 더하면 2번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T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번 인덱스 2를 더해서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TO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코드에서 S2라는 문자열, S2에 저장된 문자열 파이썬에서 1번 인덱스부터 5번 인덱스 이전까지 두 칸씩 건너뛰게 되면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y가 되고 두 칸씩 건너뛰기 때문에 yh가 출력이 됩니다. 5번 인덱스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문자열은 yh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문자열에서는 플러스 연산자로 연결, 곱하기 연산자로 반복, 그 다음 대괄호를 사용한 인덱스로 문자를 접근하고 슬라이싱 연산을 통해서 부분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부울형, 불리언 타입 자료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울형은 참, true와 거짓, false를 표현하는 자료형으로 주로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의 결과로 사용됩니다.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울형의 값은 true, false 두 가지만 존재하는데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이어야 합니다. A, B라고 하는 변수에 true, false를 저장해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부울값 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 두 예시 코드는 비교 연산의 결과와 논리 연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을 비교해서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대표적인 비교 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5는 3보다 크다는 결과가 true가 나옵니다.
5는 3보다 크다는 true가 나오고 10이 5와 같다 라는 이 연산의 결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옵니다. 논리연산자는 총 3개가 존재합니다. and, or와 not.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가 true고 B가 false인 경우 A와 B는 true가 나오고, 그 다음 A가 true, B가 false인 경우 A and B는 false가 나옵니다. and 연산은 둘 다 참이어야 참이 되고, or 연산은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됩니다. not은 값을 반대로 바꾸는 연산자입니다.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다음은 숫자와 부호령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true는 숫자 1, 정수 1로, false는 숫자 0, 정수 0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true 플러스 true는 true가 1로 취급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로 해서 2가 나옵니다. 두 번째 코드에서 false 곱하기 10은 false가 0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0 곱하기 10의 결과 0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자료형을 부울형으로 변환할 때는 bool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숫자 0, 비어있는 문자열, 그 다음에 비어있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자, 이러한 컬렉션 타입의 자료형은 뒤쪽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값들은 전부 false로 변환을 하고, 그 이외의 값은 전부 true로 변환을 합니다. 따라서 bool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로, bool 0, 0이나 0.0은 false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은 빈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true로, 그 다음 비어있는 문자열은 false로 변환을 합니다. 정리하면 부울형은 프로그램에서 조건 판단과 흐름 제어, 이 부분도 뒤쪽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흐름 제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다룰 때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형입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자료형 간 변환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int, float, str, bool 함수를 사용해 자료형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형 변환 함수의 특징으로는 자료형을 변환할 때 변환된 새로운 값을 반환한다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료형을 확인할 때는 type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3.14라는 값의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type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float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의 형 변환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형 변환을 하는 int 함수입니다. 실수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고 문자열은 숫자 형태만 가능합니다. 이 예의 결과를 보게 되면 3.7이라는 실수가 소수점 아랫부분이 절사가 되어 3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문자열 10은 정수로 10이 됩니다. true라고 하는 bool값은 1로, 3.14라고 하는 실수 형태의 문자열은 정수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실수형으로 변환하는 float 함수입니다. 정수 숫자 형태 문자열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정수 5는 float 함수를 사용해서 변환하게 되면 5.0이 나옵니다. 3.14라는 문자열은 3.14라는 실수가 나오고, false라고 하는 bool 값은 정수로 변환하면 0이 되지만
실수로 변환하면 0.0이 됩니다. 자, 다음은 문자열 변환을 담당하는 str 함수입니다. str 내장 함수는 숫자, 불 등 모든 자료형을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 100은 문자열 100이 됩니다. 다음 불값 추루는 문자열로 그대로 추루가 됩니다.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따옴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린트로 출력하게 되면 따옴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넣습니다. 다음은 부호령 변환함수 불입니다. 불 내장 함수는 0, 0.0, 비어있는 문자열, 그 다음에 또 none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는데 이러한 값들은 전부 false로 변환합니다. 비어있는 자료형은 전부 false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true로 변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는 정수는 true로, 0은 false로 변환이 됩니다. hello라는 문자열은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true로, 그 다음 비어있는 문자열은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false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형 변환은 자료형을 바꾸어 연산이나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자료형 간 변환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 input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파이썬에 기본 내장되어 있어 임포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사용법을 살펴보면 input 함수는 항상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가로 안에는 사용자에게 보여줄 안내 문구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게 되면 이름이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사용자는 이 안내 문구를 참고해서 입력값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입력받아서 안녕하세요 이름을 출력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주피터 랩 화면에서 실행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항상 문자열을 반환한다고 했죠. 올해 나이를 입력받아서 반드시 int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변환을 해야지 한 살이 더해진 내년 나이가 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값을 입력받고자 할 때는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입력값을 리스트 형태로 받고 그 리스트의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주피터 랩에서 실행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값을 입력받는 경우에 입력받은 값들이 모두 문자열이기 때문에 숫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map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map 내장 함수는 스플릿으로 나눈 값들을 형 변환과 동시에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input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반환값이 항상 문자열이기 때문에 숫자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형 변환 함수를 사용해서 자료형을 변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링 클래스의 스플릿 메소드와 내장 함수 map을 함께 쓰면 여러 값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피터 랩에서 input 함수와 관련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사용 예제에서 이름을 입력받아서 안녕하세요 입력한 이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름 입력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입력한 홍길동이라는 문자일이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input 함수의 인자로 문자일을 주면 됩니다. 다음은 숫자 계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나이를 입력하면 내년 나이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값이 문자일이기 때문에 이 문자일의 값을 반드시 숫자, 여기서는 나이이기 때문에 int, 정수로 자료형을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결과 문자열을 int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자료형을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자, 실행해 보면 올해 나이 20살이라고 입력하면 21이라는 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int로 형 변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스플릿 메소드와 내장 함수 맵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input 내장 함수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와 내장 함수들입니다. 먼저 스플릿 사용하는 예시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함수로부터 이름 3개를 입력받습니다. 자, 입력받을 때는 공백으로 3개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이건 두 번째 예제네요. 자, 다시 세 번째 코드 실행해보면 이름 3개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진솔, 자, 컴마가 아니고 공백으로 줘야 됩니다. 담솔, 그 다음에 곰솔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컬렉션 타입의 자료형에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3개의 스트링 값이 리스트에 묶여서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스플릿 메소드가 입력받은 값들을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리스트로 변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입력받은 값들이 전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연산하게 되면 결합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건 한번 실행하고 나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자, 10과 공백 20을 주게 되면 30이 나옵니다. 이 코드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냥 10과 20을 그냥 결합하게 되면 1020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모든 값들 스플릿으로 만들어진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전부 int로 변환했기 때문에 10과 20이 정수가 되어서 30이라는 정수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규칙과 숫자형, 문자열형, 부호령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자료형 변환과 표준 입력 처리 방법까지 실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변환하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컬렉션 자료형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